23일부터 뉴욕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조례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의 시민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맨하탄 31가에 위치한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이 지난 22일 탈북 동포와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이번 주말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23일부터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금연 조례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의 시민 표정을 주혜진 인턴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뉴욕시가 공원과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조례안을 지난 3개월간의 개몽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시 관계자 및 경찰들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자들을 상대로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맨해튼 야외 금연 구역에는 타임스퀘어와 헤럴드 스퀘어 등 보행자 광장과 센트럴파크 등 1,700여 개 공원과 해수욕장도 포함됐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 의원들은 비흡연자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뉴욕시의 금연 조치를 어기면 즉석에서 $50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 같은 뉴욕시의 금연 조례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f you have non-smokers, you don't have to smoke secondhand smoke. So I think it's a good policy. And also, like in a space like this, you can prevent fire and stuff like that. So I totally encourage that.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둘 키우는 주부로서 애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한국에도 가면 특히 그런 게 더 심하긴 하지만 길거리에서 자꾸 담배 피고 막 침 뱉고 이런 흡연자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보기에도 좀 많이 뭐라 그래야지 불결하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엄마로서. 그런데 지금 이제 금연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흡연을 하지 않는 엄마로서 너무 기쁘고요.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이렇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공공장소에서부터 빨리 시작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청결함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타임스퀘어 거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는 거리에서 비흡연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모두에게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더욱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공공장소 금연 시행 첫날 이 같은 조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연 지역을 표시해주는 어떤 표지판도 찾아보기 힘들어 언론 매체를 통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있는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관광객들인 맨해튼 광장의 주변의 사람들은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뉴욕시가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이번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조례가 일부 흡연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 흡연자 비율을 줄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이번 주말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둔 시민들의 표정을 김상수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이번 주말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함께 갤런당 $4에 달하는 기록적인 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동안 여행에 나서 여행자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3,4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 thought that we would do our annual hot dog barbecue and maybe invite over some friends, my next door neighbor and who's ever around. I don't know if people have many plans, but I don't plan to go away. Too much traffic. Yeah, not yet. I have no plan for Memorial Days. And for Memorial Day, I'm gonna make a jerkin video. It's a type of dance that the youth does. And I'm gonna go have fun in Manhattan. 메모리얼데이의 기원은 남북전쟁 후 북군의 로션 장군이 전사한 병사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도록 포고령을 내린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전쟁으로 사망한 병사들을 기념하는 날이 됐고 1971년부터는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메모리얼데이는 미 전역의 해수욕장들의 일제히 문을 열고 여름휴가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며 즐거운 연휴를 만끽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장기간의 연휴 휴가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메모리얼데이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참전 용사들의 순간 뜻을 기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맨하탄 31가에 위치한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에서는 지난 22일 맨하탄 브로드웨이에서 탈북 동포와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입니다.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이 22일 맨하탄 31가와 32가 브로드웨이 선상에서 제13회 탈북 동포와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 나눔의 바자회는 1996년에 시작되어 해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루는 주춧돌을 놓고자 작은 정성을 모아 시작됐습니다. 맨하탄 이 중심가에서도 아직도 노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루에 200~300명씩 한 장소에 모인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그게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바자 행사에는 퀸즈 성당 터회 풍물놀이와 태권도 시범, PS213 초등학교 국악대표팀의 국악장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무료 의료 상담과 한국 음식들로 마련돼 많은 한인들과 타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s very nice. It's very good. It's very delicious. I like it. It's very nice. It's very good people. 퀴즈가 탈북자 여러분하고 또 불우한 이웃 도와드리는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성당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뜻깊고 그리고 한인 이런 문화를 알리는데 정말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은 한인 공동체에 속해 1920년대 후반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 이후 이른바 바포운동의 효시로 알려진 브레드 라인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나누어주며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은 채 지금도 매일 아침 7시에 울려 퍼지는 성당의 종소리에 맞춰 300~400명씩 길게 줄지어선 그들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날 바자회 등의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과 브레드 라인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며 오는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가을 사랑의 음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토네이도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가 최근 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미 해양대기관리처에 따르면 올 들어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최소 47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돼 1953년 미시간과 텍사스, 매사추세츠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토네이도의 사망자 519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토네이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마저 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는 22일 미주리주 조플린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11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 해 평균 미국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 사망자 60명에서 70명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미국과 유럽에는 지역에 따라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확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국제 곡물 시장과 각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의 최대 밀 생산 국가들과 미국의 주요 밀 생산지인 텍사스와 캔자스, 오클라호마에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강타했던 최악의 가뭄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밀 생산지가 가뭄 피해를 당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미 미국의 밀 가격은 주간 최대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유럽의 밀 선물 거래가도 지난 9주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러시아 등 흑해 주변 곡창지대 가뭄 피해 이후 곡물 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방수사국이 23일 공개한 연례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의 전체 범죄 발생이 작년에 비해 1.4% 줄었습니다. 그러나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과 강도, 강간 등의 발생률은 상승했습니다. 강간은 1,036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고 강도는 19,608건이 발생해 5.4% 늘었습니다. 특히 살인은 5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8%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강력 범죄가 증가한 것은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갱단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반해 절도 사건의 경우 13만 9,651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주택절도가 17,926건으로 4.6% 감소세를 보였으며 차량절도는 3.5% 줄었습니다.
앞으로 한인 등 아시안 재학생이 전체 등록생의 10%를 넘는 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연방교육부는 그간 흑인이 다수 재학하는 대학에 주로 초점을 맞춰오던 소수계 다수 등록기관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을 아태계 재학생이 많은 대학에도 적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20일 추가했습니다. 소수계 다수 등록기관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은 연방법에 따라 2007년부터 수혜 가능한 기관별로 항목이 추가돼 아태계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그간 아시안이 다수 재학하는 대학들은 같은 소수계임에도 수혜 가능한 대학 항목에 포함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간 아태 아메리칸 스칼러십 펀드 등 아태계 단체를 주축으로 한 꾸준한 로비에 힘입어 연방교육부는 아시안이 전체 등록생의 10% 이상이고 전체 등록생의 50%가 연방 학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득계층으로 구성된 대학을 아시안 다수 등록기관으로 정의하고 연방기금 수혜 기회를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오는 5월 31일로 뉴욕시와의 10년 리스가 만료되는 헌트포인트 청과 마켓이 시와 단기 계약에 합의했지만 장기 리스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크레인스 뉴욕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시장 측은 뉴욕시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뉴저지로 옮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헌트포인트 마켓 도매상 연합회는 수년간 더 현재 시장을 이용할 것을 합의했고 뉴욕시가 3억 2천만 달러의 시설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30에서 40년간 장기 계약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상 연합회는 이 와중에도 뉴저지와의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걸고 청과 마켓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시장 내 47개 도매상 중 28개는 헌트포인트를 선호하지만 19개 업소는 뉴저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를 선호하는 업주들은 넓고 비좁은 시설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뉴욕시의 지원 약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세계은행이 문을 닫으며 올 들어 폐쇄된 은행 수가 43개째를 기록했습니다. 세르토스 뱅크는 최근 조지아주 애틀랜틱 서던 뱅크와 퍼스트 조지아 뱅킹 컴퍼니 등 2개 폐쇄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이날 폐쇄 뒤 인수된 두 은행 모두 자산 규모가 7억 5천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며 두 은행을 합친 지점 수는 26개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서 발행하는 손실 1억 달러를 보증해주는 손실 공유 프로그램 계약을 세르토스와 체결했습니다. 세르토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와코비아 출신 은행가들이 지난해 1월 자본금 5억 달러로 시작한 금융지주회사 블루리지의 자회사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157개, 2009년에는 140개 은행이 폐쇄됐습니다. 폐쇄 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어 대부분 10억 달러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미국 초중등 공립학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불어닥친 한류, 높아진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은 한국어의 정규 과목 채택은 한인 2, 3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한국 문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개설되는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한국 정부의 지원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어를 채택하는 각급 공립학교들이 늘어나는 것은 거세게 부는 한류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2세와 3세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계가 아시아 지역에서 부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가요와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서는 백인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학 학자금을 상환 기간 내에 갚지 못하는 디폴트 비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학자금 디폴트율이 8.9%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나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0일 사이에 상환을 시작했으며 2010년 9월 30일 전 디폴트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특히 사립영리대학의 디폴트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립영리대학들의 디폴트율은 공립대학에 비해 2배 이상, 사립비영리대학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공립대학의 디폴트율은 전년 대비 1.3%, 사립비영리대학은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인 크라이슬러가 정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당초 예정보다 6년 일찍 졸업하게 됐다고 미 재무부가 24일 밝혔습니다.
크라이슬러는 2009년 연방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출금 가운데 지난해 상환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76억 달러를 이날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크라이슬러는 2017년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예정이었으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투자자 대출을 통해 정부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24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지난 23일자로 14개 외국 기업과 2명의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면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벨라루스,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기업 가운데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17185와 18745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조선 단군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단군무역은 북한 제2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과 기술 획득을 책임지고 맡고 있는 곳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 파악을 위한 방북 일정을 시작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북측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4일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킹 특사가 인권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 감옥에 수감돼 있는 미국 시민 전용수 씨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 기반한 즉각적인 석방도 거듭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킹 특사의 이번 방북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필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어 킹 특사가 이날부터 북측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나설 것이며 킹 특사와 동행한 식량평가팀은 평양을 떠나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식량 부족 상황 평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오는 30일 동포사회에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뉴욕 한인 탁구협회 이사장배 및 전미체전 대표 선수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문의 및 접수는 718-321-2030으로 하시면 되고 개인전, 단체전, 주니어부를 선발할 예정이오니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터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북미주 기독실업인회 CBMC 동북부 연합회가 5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CBMC 초청 만찬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7080 음악과 연주 그리고 성공 기업인인 LA 강충원 장로의 21세기 기업인의 도전이라는 강연도 함께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크리스찬 기업인 전문인이시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며 많이 오셔서 즐거운 교제와 나눔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사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타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23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신임 의장 및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제24대 뉴욕 한인회장 이정화 전 회장이 의장으로 간사는 제29대 뉴욕 한인회장 이경로 전 회장이 각각 선출됐으며 32대 뉴욕 한인회가 활발히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며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오는 27일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열린 공간에서 일본 지진 피해 성금 모금 오픈 마이크 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고등학생들이 특별한 외부 지도 없이 스스로 기획 제작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뉴저지 잉글루드에서 개원한 선문화센터의 회원들이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지구의 아픔을 느끼고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 23일 오전 선문화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27일까지 4박 5일 걷기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지구사랑 실천을 위한 걷기에 나선 선문화센터 회원들은 북부 뉴저지와 업스테이트 뉴욕까지 60여 마일을 걸으며 지구의 위기 상황을 알리는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곳곳에서 지구사랑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등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철학서적인 이 책은
인간은 기계와 같다라고 규정하는 책 속 노인의 명제에 이르기 위해 대개의 사실을 예로하여 귀납적으로 풀어갑니다. 이 책은 노인과 젊은이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막연하고 불확실한 지식을 진정한 개념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산파법을 채용한 철학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24일부터 뉴욕시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급연 법안이 전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맨하튼 타임스퀘어와 센트럴파크 그리고 코니아일랜드 해변가 등 뉴욕 시내 1,700여 개 공원과 해변 등지에서 담배를 피웠다 적발될 경우 $50짜리 벌금 티켓을 받게 됩니다. 공연과 해변 이외에도 퍼블릭 골프장과 매치 시티필드 구장 및 양키스 홈구장 등 스포츠 전 경기장과 놀이터 수영장 등도 금연 구역으로 규정돼 일체 흡연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원 지역을 벗어난 보행자 인도와 공원의 주차장 등에서는 흡연이 허용됩니다. 이번 뉴욕시의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자율 신고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자들이 위반자를 발견하게 될 경우 경찰이나 해당 지역 공원국 단속위원 또는 민원 신고 전화 311번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뉴욕시의 공공장소 금연 법안은 지난 2월 1일 뉴욕시 의회에서 36대 12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서 뉴욕시 타임스퀘어 광장과 해변가 그리고 센트럴파크 등 관광객과 유동인과 많은 공원들에 전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시 금연 법안 발의와 때를 같이해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KCS 공공보건부는 퀸스 금연정책 및 암협회 그리고 YWCA 단체 등과 함께 프로싱 YWCA 강당에서 금연정책 관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뉴욕시에서 금연 법안이 실시되면서 뉴욕 시민들의 금연운동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2월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서 지난 2002년 뉴욕 식당 내 금연을 규정한 시 조례 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뉴욕시 흡연 인구수가 35만 명 이상 줄었으며 뉴욕 시민의 평균 수명이 19개월 연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에는 아직도 18,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등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경찰과 공화국 직원들이 수시로 맨하튼 광장을 돌며 흡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강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30여 분 동안의 간접 흡연만으로도 혈전에 걸릴 위험성이 크게 높으며 천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더 잦은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이 전 세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사망에 미치는 큰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뉴욕시에서 금연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금연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한인들의 경우 금연을 생활해 나감으로써 활기찬 생활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5월 24일) 날씨입니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 보이며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5월 25일) 날씨입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일교차 크니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원한방의원의 토마스 원장님께서 간해독의 효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첫째, 간해독을 하면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어혈이 제거되며 지방간이 해소되므로 간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간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간 해독이 잘 되어 몸이 가볍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로 소화가 잘 되며 배변이 좋아집니다. 담이 잘 결리거나 굳었던 몸이 가벼워지고 독소가 배출되어 피부가 깨끗하고 좋아집니다. 피가 맑아져 심장병, 당뇨병, 중풍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